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랜만에 주식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말씀드렸죠. 제가 좋아하는 매매 패턴인데 이렇게 두 개의 고점을 만들고 싼 거죠. 그리고 나서 시간차를 두고 당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한 달 전이든 뭐 보름 전이든 이런 식으로 해서 당일날 오늘 뚫는 거, 이런 거는 제가 보면 지나치지 않는다고 했죠. 그리고 또 다른 패턴 중에 하나가 어저께 전일 마감 봉이 이렇게 갭을 띄우고 음봉으로 끝난 애들이 있어요. 꼬리 살짝 달고. 이런 애들을 오늘 이 몸통을 채우면서 돌파하려고 할 때 그때는 크게 갈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패턴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이 두 가지는 데이 트레이딩 개념이었다고 하면 오늘은 종가 매수 개념으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봉 중에요. 차트를 일봉으로 보시면은 요런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돼서 아래랑 위에 꼬리가 긴 애들이 있어요. 이게 양봉이든 음봉이든 상관은 없어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아래가 길다는 건 뭐예요? 아래가 뭐 엄청 길지 않아도 돼요. 한 요 정도? 아래가 길다는 건 한 번 밑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럼 위에가 길다는 건 또 뭐예요? 위로 한 번 더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종가가 이제 이거거나 아니면 요거겠죠? 이건 또 무슨 의미야? 또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 별 이상한 짓을 다 한 거죠. 밑으로 내려가면서 나 갈래 하다가 올라가면서 나 올를래 하다가 갑자기 또 내려가면서 나 죽는다 하는 거죠. 이거를 만약에 발견하신다면 그날 종가 매수를 하셔도 괜찮아요. 왜냐면 이러한 움직임 자체가 무엇을 상징하냐면 우리가 그렇게 좀 싫어하는 개미털기를 의미합니다. 자, 일봉 차트를 볼게요. 엑시콘이라는 차트를 보시면 이게 공중부양이죠.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공중부양. 근데 공중부양은 보통 이런 모양을 많이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공중부양이 만들고 나서 종가 매수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공중부양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뒤에 상승 랠리가 간다는 것도 같은 개념이에요. 왜냐면 공중부양하면서 이런 봉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앞에 저항 매물이 있기도 하지만 이걸 격하게 흔들어줘서 이 사람들을 내쫓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만든 김에 곧바로 올리는 경우가 꽤 높은 확률로 있어요. 자, 이 모양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엑시콘의 3월 7일자네요. 이걸 분봉으로 볼게요. 자, 분봉으로 보시면 어떻습니까? 제가 말한 게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 급등을 해요. 그래서 영원히 갈 것처럼 합니다. 이게 뭐 지금 29%로 아까 확인했는데 상한가 찍어서 마감 칠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나서 죽을 듯이 갑자기 밀어요. 그럼 사람들이 공포의 심리를 갖게 되겠죠. 야, 이거 뭐야, 무슨 일이 있는 거야 하면서. 그러다가 또 급반등을 장 후반에 줘서 결국 어떻게 됐다? 아래 꼬리도 달고 위에 꼬리도 길게 단 형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분봉으로 굉장히 압박을 주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네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의 종가 매수를 하시면 다음날 오를 가능성이 꽤 있어요. 자, 에브리봇도 볼까요? 이 차트에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주의점이 뭐냐면 이렇게 연속으로 막 급등하잖아요. 거래 붙으면서. 이런 경우에 이게 나오면은 안 돼요. 왜냐면 거래가 막 붙기 시작하면은 진짜로 개인 투자자도 붙고 뭐 외인 기관도 다 붙을 거 아니에요. 거래가 발생을 하니까. 그러면 이게 세력들이 개미 털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지만 이걸 사고 싶었던 사람들은 그제서야 또 사는 그런 형태 때문에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래가 죽은 다음에 발생하는 게 가장 좋아요. 거래가 죽은 다음에 발생하는 거. 이거는 이제 개인들이 이제 이 종목에 관심을 많이 안 갖기 때문에 세력밖에 이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 보시면 요 에브리봇도 마찬가지죠. 요것도 분봉을 한번 볼까요? 이런 게 꽤 많아요. 자, 요 장면이죠. 장 초반에 시가 아래로 떨어진 다음에 급하게 다시 불이 나게 올려요. 그 다음에 쭉 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분봉을 보시면 순서만 다르지 하는 행동은 다 똑같아요. 아까는 장 초반에 올렸다가 쭉 밀었다가 다시 이렇게 한 패턴이고 이건 초반부터 밀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 그래서 분봉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말씀드리는 거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도 보시면 여기에 이 모양이 있고, 제가 강의에서 뭐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뭐 거래 대금 그리고 뭐 이 회사가 호재가 있고 이런 건 아주 기본이겠죠. 근데 호재가 있어야 이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보시면 거래가 죽은 상태에서 갑자기 갭을 띄우고 이런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에이지랜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공중부양도 해당이 되고, 그리고 일반적인 흐름이 절대로 아닌 거죠. 세력이 강력하게 개입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거래가 죽은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상한가 다음에 이게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것도 개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상한가가 만들어지면 여기서 상한가 따라잡기 매물이 들어오죠. 그러면 그 다음에 오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팔고 싶겠죠. 그러니까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제외, 상한가 다음도 아닙니다. 거래가 죽은 다음에 이 모양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기술 투자도 볼게요. 우리 기술 투자도 이런 모양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줬거든요. 그러니까 거래가 죽은 시점 이후로 이제 만들어줬을 때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너무 큰 수익을 기대하기보다 제 생각에 5% 이상에서부터 익절을 해나가는 게 제일 좋다라고 봐요.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좀 약간 예외적인 부분인데 이건 비트코인의 시세를 따라가죠. 비트코인의 시세를 따라가니까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다음 날에 오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월 5일 날 올랐다가 3월 6일 날 개파락하고 추가적인 하락을 했죠. 왜냐면 코인 시세가 보합을 줬나? 뭐 그랬어요. 아무튼 이런 예외적인 경우도 있는데 보통의 경우는 근데 이런 거래가 죽고 나서 바로 나왔을 땐 또 다음날 오르고 이런 모양을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전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공중부양도 제가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닌데 이제 좀 몇 개 보고 안 되니까 야 이거 뭐야 안 되는 거잖아 라고 이제 단정을 짓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거는 사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이 그걸 얼마나 연구하고 개발하느냐에 따라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적용이라는 게 쉽진 않죠. 저는 차트를 예전에 이게 언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배우면은 나름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적용을 하는데 요상하게 적용을 하는 거. 근데 언어를 배우는 과정이 쉽진 않잖아요. 계속 익어야 되고 익숙해져야 되고 본능적으로 또 알아봐야죠. 저도 그런 게 있지만 차트를 많이 보면 어때요? 그냥 보자마자 이해가 딱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이거 언어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꾸준하게 보고 배우려고 하셔야지 한 번 보고 바로 적용해서 성공시키겠다라는 건 좀 리스크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주 나오는 패턴이 절대 아니에요. 그것도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네요.